2023년 6월경 한 영상에 달린 댓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노들길 살인사건의 범인들을 알고 있다. 자신을 사건 발생 6년 후인 2012년 공중전화로 경찰에 제보했던 사람이라 말하는 글쓰니, 가해자와 살인마들은 현재 서로 연락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각자 결혼을 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범인은 대체 누구인 걸까? 자신은 알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글로 남긴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거짓된 댓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 사람의 진술이 거짓되었다는 말. 그 거짓 진술에 놀아나 수사의 방향이 어긋났고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목한 사람은 바로 이 노들길 사건의 피해자와 사건 당일 함께 만났던 친구 A양이었습니다. 과연 이 글은 거짓일까,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요 사건 팩트, 나는 노들길 미제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저희 제보 메일을 통해 공통적인 사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2006년 7월 4일 발생한 노들길 살인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글이라는 그 캡처본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노들길 살인사건, 이 미제 사건에 대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내용을 읽어본 직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6년 후였던 2012년 3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영등포 경찰서에 한 의문의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노들길 사건의 담당 팀을 부르며 그 사건 용의자 2명을 알고 있는데 당시 배포했던 몽타주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키는 5cm 더 작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사건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수사해봐라, 그리고 용의자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라는 짤막한 말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는 17년, 그 의문의 제보는 11년이 지나 자신이 당시에 제보했던 사람이다 라며 다시 우리들 앞에 나타난 익명의 글쓰니, 거짓 제보일 수도 있고 용기를 낸 유의미한 제보일 수도 있는 상황. 무언가 혼선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미제 사건이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숨겨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다 보면 그 관심이 한데 모여 결국 사건을 정말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죠. 다시 한번 분명 말씀드립니다. 이 글쓴이의 제보 내용을 100% 신뢰한다 라는 것이 아닌 그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다시 한번 여러분과 다 함께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시간별로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일 저녁 8시 30분경 서울 홍대 입구역 부근에서 당시 23세 여성 피해자는 고향 친구이며 고교 동창인 A양을 만나기로 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취업 준비를 위해 전주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올라와 자취를 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 생일을 맞아 축하해준다는 그 친구 A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술자리는 길어졌고 취기가 오른 상태. 술에 취하자 피해자는 A양에게 한강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두 사람은 택시에 탑승하게 됩니다. 7월 3일 새벽 1시 30분 양화대교를 건너 당상역 부근에 도착을 하죠. 근데 그 순간 피해자가 A양에게 택시비를 쥐어주더니 돌연 차에서 내려 달리기 시작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도 무시한 채 골목길 방향으로 뛰어들어간 피해자. 택시비를 내고 다급히 뒤따라간 친구 입장에선 어느 순간 피해자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 골목길이 있다 보니 그 어디에서도 피해자를 찾을 수가 없었죠. 새벽 1시 50분경 그렇게 피해자는 호련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황한 A양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당시 공부를 위해 휴대폰을 정지시킨 상태라 친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결국 날이 밝아도 피해자 연락은 부모님께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상황. 하루가 지난 7월 4일 새벽 2시 13분 서울 노들길 녹지대 배수로 도로변에서 운전 중 소변이 마려 차를 세운 택시기사 김씨가 배수로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보니 알몸 상태 여성 시신이 바로 보였죠. 그 시신은 피해자의 시신이었습니다. 당시 발견 모습은 무릎을 구부리고 나체의 상태로 반듯하게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죠. 굉장히 깨끗했던 시신, 어떤 훼손 자국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물로 씻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손과 발을 매우 깨끗이 씻겼다. 그리고 몸 전체에 다른 흔적은 없는데 목졸림의 흔적이 매우 정확하게 보였고 사인은 부검 결과 끈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 바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좀 끈적끈적한 이물질이 확인되는데 분석 결과 청테이프류로 양손을 묶은 결박이 보였던 것이죠. 또 입에 재갈을 물린 흔적까지도 발견됩니다. 또 다른 상처로는 가슴 쪽에 있는 치아에 물린 치은의 상처도 발견됐죠. 또 오른쪽 손등엔 동그란 모양의 열상처가 보였는데 바로 열창이라고 합니다. 담뱃불이나 차량용 그 라이터라고 하죠. 그 라이터로 지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끔찍한 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범인은 특정 부위를 휴지를 안에 넣어놔서 막아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면도기 칼 같은 걸로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제거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성범죄에 대한 의심을 할 수는 있었는데 의심에 대한 게 기록이 나오지 않았죠. 도리어 다른 장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귓볼 부분에서 DNA가 검출됐고 또 피해자의 항문 부분에서 정액 반응이 검출됐죠. 굉장히 미량으로 혈액형은 확인이 안 됐지만 대조가 가능한 DNA 양이었습니다. 범인만 찾는다면 DNA 대조로 언제든 검거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럼 문득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실종된 직후에 살해가 된 걸까요? 발바닥과 손바닥을 닦아낸 흔적이 있다. 이것은 실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었던 휴지 같은 경우도 재생용 휴지로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었죠. 또한 유기 현장에서 봤을 때 혼자서 들어서 유기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했던 피해자. 이는 범인이 2명 이상일 확률과 피해자가 바로 살해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납치됐고 성고문을 당했고 그 이후에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과학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체내에 있는 알코올 농도와 음식물에 대한 문제였는데 분명 같이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알코올 농도는 0%. 이미 알코올이 전부 분해가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도 전부 소화가 된 상태였죠.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알코올 분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납치 상태로 바로 살인을 당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그리고 농도가 아예 사라질 때까지 살아있음을 반증할 수 있죠. 그리고 그날의 온도, 외부 온도는 27도, 시신 발견 당시에 직장 온도는 34.9도, 외부 온도를 계산했을 때 시간당 하락이 0.35 정도, 최대 0.51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약 역으로 추적해보면 3시간에서 6시간 사이 정도에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는 납치된 직후 최소 21시간 정도는 생존해 있었다. 약 하루였습니다. 하루 정도는 살아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분명 범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장소의 피해자를 이동시키고 성고문에 가까운 행동을 한 뒤 그 흔적들을 모두 말끔히 지운 이후에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탐문수사 돌입, 유류품과 목격자들을 찾아내게 되죠. 일단 A양이 친구가 사라졌다라고 말했던 위치로부터 약 120m 앞, 한강을 향하는 토끼굴 진입 전에 있는 한 기념탑 뒤쪽에서 누군가 버린 듯한 소지품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의 옷, 상의 속옷, 가방, 신발, 선글라스였죠. 당시 경찰은 옷을 벗은 행위에 대해 술에 취해서 자의적으로 벗은 것 같고 범행이 있던 흔적 자체는 없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목격자. 당일 새벽 2시였습니다. 그 근처에 살았던 고등학생이 1시 55분경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봤더니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다라는 기억이었습니다. 여성 1명과 2명의 남성이 억지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제보 증언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신 발견되기 전 7월 4일 새벽 12시 30분경 그 영등포구 노들길에서 지나고 있던 견인차가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거기 서 있길래 고장난 차량인 줄 알고 견인하기 위해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약 20, 30대 남성 한 명이 밖을 서성이고 차량 안에 있는 남성에게 야야 경찰이다 아니야 레카차야 라는 대화를 나누고 있어 단순히 소변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2시간 후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 두 목격자는 경찰에서도 가장 신뢰있게 판단한 목격자, 법 최면까지 실시한 목격자들이었죠. 물론 그날의 상세한 기억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시간과 위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중요하게 판단했던 두 분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그 익명의 글을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분명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A양과 지금은 연락하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비밀로 약속한 자동차 폭주족 남성 2명.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A양의 거짓 진술로 인해 수사가 꼬인 것이다. 진술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A양의 진술 의문점 첫 번째. 피해자는 정말 만취 상태였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친구 A양은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와 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술을 1차로 먹고 그 이후에 한강에 가자라고 그랬다 해서 새벽 1시 30분경 한강으로 향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사건 당시 A양의 진술서에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와 고교 동창생으로서 당일 행적을 수사한 내용이었는데 7월 2일 밤 8시 20분경 홍대 입구 전철역에서 만나 홍대 로데오 거리를 돌아다니다 술집 3곳을 다니며 술을 마신 후 새벽 1시 30분경 홍대에서 택시를 타고 당상역에 하차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저는 8시 30분경 만난 사실까지는 다른 점이 없지만 술을 마신 횟수는 초기 경찰 진술과 이후 인터뷰 내용에서의 그 횟수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시간 지나 기억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1차냐, 2차냐, 3차에 대한 문제는 장소에 대한 기억이라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을 얼마만큼 마셨는가에 대한 부분도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A양 진술의 의문점 두 번째, 택시 위치입니다. A양 진술에서 피해자가 당산역에 도착했을 때 자신에게 현금을 주더니 먼저 문을 열어 토끼굴 방향으로 뛰어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친구가 운전석 뒤쪽, 피해자가 조수석 뒤쪽에 앉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술에 취한 사람을 데리고 택시에 탑승할 경우 취한 사람을 먼저 안쪽에 탑승시킨 후 바깥쪽에 자신이 앉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그 경우와도 조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택시를 정말 탔는가에 대한 문제지요. 당시 현금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탑승했던 택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A양의 진술의 의문점 세 번째, 한강. 술을 마시다 갑자기 한강을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던 피해자. 뭔가 감정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걸까요? 취업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갑작스럽게 올라온 걸까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분명 많이 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홍대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한강으로 간다면 굳이 그 양화대교를 건너 당산역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은 실종되었던 당산동에서 약 250m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외사촌 언니가 살고 있고
2005년 12월경 취업을 위해 2, 3일 정도 머무른 공간이기도 하며 대학을 졸업한 직후 아버지께서 당상역 근처에 방을 얻어주려고 함께 구하러 다닌 적도 있으므로 지리감이 있었다라고 판단, 당산역에 내렸을 가능성에 대해 이유가 납득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가 사라지고 난 후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 그 직전까지만 쫓아가고 놓쳤다라는 것. 헌데요, 한강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사실 골목길 쪽을 찾을 것이 아니라 토끼구를 향해 바로 한강 쪽을 찾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찾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한강을 보고 싶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라면 실종 직후 애초부터 뛰어간 방향으로 갔을 때 한강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그 주변 골목을 찾을 이유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A양 진술의 의문점 네 번째, 유류품입니다. 바로 그 피해자 친구 A양에 대한 그 진술의 문제인데요. 당시 경찰은 유류품을 발견하고 이 유류품을 혹시 모르냐고 딱 그 친구에게 보여줬는데, 사진을 보여줬더니 저희도 뭔가 반응이 이상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다시 와서 이걸 아느냐 했더니 깜짝 놀라며 친구의 유류품이 맞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최초 사진을 보고선 모르겠다라고 답을 한 것이었죠. 만나기로 약속하고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친구의 옷에 대한 그 부분, 가방에 대한 부분, 선글라스에 대한 부분의 미묘한 답변의 문제입니다. 기억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의문이기도 하지요. 가방 안에는 피해자의 많은 물건들도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헌데 사진만을 보고 판단하지 못했고 실제로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편차, 물론 너무 충격에 휩싸여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앞선 의문점들을 합쳐보게 되면 무언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입니다. A양 진술의 의문점 다섯 번째, 실종시간. 당시 1시 50분경을 실종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유류품은 불과 120m 앞에서 발견되었죠. 헌데 이를 목격한 제보와 일치시켜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시 55분경 큰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본 그 고등학생 목격자 이야기죠. 시간적 편차로 볼 때 근처에서 새벽 2시경 피해자 친동생에게 전화까지 걸었던 A양. 인적이 없는 고유한 골목길에서 그 정도 큰 소리가 났다면 친구를 찾는 사람 입장에선 그런 실랑이의 소리를 듣고 충분히 이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런 장소를 보았다라는 진술 자체가 A양에겐 없죠. 그럼 이는 1시 55분경엔 A양이 현장 근처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초기 경찰 수사와 달리 이후 과학 수사로 판단된 내용, 당시 그 비석의 현장을 살펴보면 뒤편 풀 옆쪽이 앞쪽에 비해 눕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분명 비석 뒤쪽에서 넓은 풀의 면적이 퍼질 정도로 무언가 눌린 정황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55분 전후로 어떤 일이 짧지 않게 발생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 현장에서 많이 이탈해서 그런 걸까요? 현장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토끼굴을 중심으로 벗어날 공간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A양 진술의 의문점 여섯 번째, 목격 진술의 차이입니다. A양은 택시비를 내고 뒤쫓아갔는데 한참을 찾다가 골목 한 건물 계단에 앉은 피해자를 발견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했더니 혼자 있고 싶다라며 먼저 가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피해자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를 거는 사이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라는 앞선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과는 좀 다른 기록입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벽 2시경 분명 전화한 기록은 팩트로서 존재합니다. 애초에 알려진 건 사라졌다고 판단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이 기록은 A양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계단에서 만취 상태로 먼저 가라는 말을 하자 어찌할지 몰라 친동생에게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이 진실이라면 전화를 건 새벽 2시경 A양과 피해자는 건물 계단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격 진술에 나온 1시 55분과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죠. 이렇게 된다면 고등학생 목격자의 진술이 다른 사람을 본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신빙성이 높은 목격자로 판단한 이상 A양의 진술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2시경엔 피해자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결론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 A양이 거짓말을 했다. 둘, 1시 55분경 남성 2명에게 피해를 입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이 존재하다가 도망을 쳤고 5분 후 골목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피해 뛰어나와 또 누군가를 마주쳐 범죄 피해를 입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이 6가지 의문점들이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한 기억 및 기록의 오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잘못 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저희는 오늘 한 익명의 글이 사람들의 지지를 넘는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 보고자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라면 문제가 있으니 말이죠. 근데 A양이 남긴 6가지 의혹은 기억이나 기록에 대한 잘못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문제가 되지요. 끝으로 만약 이 글을 남긴 글쓴이가 이 방송을 본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추론에 신빙성을 입히기 위해 거짓된 제보의 글을 남긴 거라면 이는 진짜 감춰진 범인을 도와주는 일종 모종의 공범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정말 진실이라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6년, 11년, 그리고 17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응얼이라면 꼭 용기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 자백이 진실이라면, 그 진술이 진실이라면 분명 범인의 검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의견 함께 기다리며 제보자분의 다시 한번 연락을 꼭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사 컴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